근데 심우정은요 내란 특검 이번 조사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직 해병 김건희 특검 다 조사받아야 돼. 기월백 사건 무혐의 주고 도이치모터스 증거 없다면서 요거도 면제 부족거든요. 순직 해병 특검도 이것도 이종서 호주로 도망갈 때 수급금지 해제시켰거든. 그리고 심우정 딸 이거 어떻게 채용해요? 남부지검의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검찰 측의 행동대장 군으로 따지면 김용현급에 저는 해당한다고 봐요. 형! 이건 아니잖아! 심우정이 긴장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심우정이죠. 심우정이 오늘 새벽에 나온 거죠. 네. 17시간 조금 넘게 조사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3시 한 반 즈음에 나왔죠. 그럼 17시간 30 몇 분이었죠? 아니 근데 10시에 출석했잖아요. 어제 오전에. 네. 10시에 조사 끝났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은 조서 확인. 그러면은 조서 확인을 거의 5시간 넘게 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그거 그렇게 해요, 걔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꽤 꼼꼼하게 확인을 했나 봐요, 또. 아니, 법률가이다 보니까.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 이게 그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고. 네. 그나마 윤석열보다는 덜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윤석열보다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할까? 이런 거지. 우리 큰형님은 사실은 일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법적인 얘기하면 자신 없으니까 말 안 했을 텐데 나는 그래도 실무했던 사람이야. 근데 저는 만만찮게 뻔뻔하던데. 그러니까 조금 덜. 왜냐면 어제 포토라인 때 아예 질문 안 받았잖아요. 질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직행했습니다. 쌩 까고 이렇게 들어갔다. 쌩 까고 들어갔죠. 지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이번에 특검에 불려가는 거예요. 검찰총장 그만두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특검에 불려갑니까? 더더군다나 내란 특검에. 그럼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러면 질문을 안 받더라도 최소한의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뭐 이러고 들어가든가. 이것도 없어. 난 표정 보고 무지하게 짜증났거든. 아이 귀찮아.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나올 때도 아무 질문 안 받았습니다. 근데 꼭 저런 인간들이 검찰총장 때는 검사이던 시절에는 그때는 기자들한테 굉장히 또 나이스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우리 김 기자 시간 되면 어때요?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래? 한잔하지? 차라도 한잔하지 해가지고 오늘 재밌는 게 나왔어.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총장 씨랑 커피 한잔하지? 총장 씨 와. 이따가. 우리 김 기자 몇 년 차지? 그럼 이제 우리 패밀리지? 형님이랑 불러.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해야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는 모습이 좀 달랐다. 오늘은. 근데 심우정은요. 내란 특검 이번 조사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아요, 혐의. 순직 해병 김건희 특검 다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천지검장 시절에 보약 의혹. 보약 의혹도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됐거든요. 요거 김건희 특검팀에서 요거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월백 사건 요거 무혐의 주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증거 없다면서 요거도 면제 부족거든요. 요거 다 수사해야 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이것도 이종서 런종서 호주로 도망갈 때 법무부 차관이 그때 당시 심우정이었습니다. 그때 차관이었다. 맞아요. 그때 출국금지 해제시켰거든. 이거 용산 지시받고 해제시키지 않았냐. 레드카펫 깔아준 거죠. 다 조사받아야 돼. 그리고 심우정 딸. 이거 어떻게 채용해요? 이것도 조사하면 심우정 불려가야 돼. 신민경 씨 특별 채용 의혹은 지금 그것도 고발건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고발건 돼 있죠. 1차는 외교부 조사만 했는데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교부에 뭘 문제 있게 지시를 했나 안 하나 이런 부분들 당시에 고위 검사였기 때문에 외교부원들과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 다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검찰 측의 행동대장. 거의 군으로 따지면 김용현급에 저는 해당한다고 봐요. 아니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어. 인천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저기 검찰총장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렇죠.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남부지검의 건진 관봉권 띠지 이거도 분실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거 지가 검찰총장일 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대검 감찰팀에서 이거 감찰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검 감찰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대검 감찰팀 수사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간다 이놈아. 애초에 어떻게 검찰총장 자리를 받게 됐는지부터를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이원석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김건희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좀 미덥지가 못한데 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없었던 민정수석 김지현으로 딱 앉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들 선배께서 확 올라가기는 박성재를 다시 퇴직한 지 한참 된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러고 나서 실무 담당자로 이 심우정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김주현, 박성재, 김우정 한 라인이 만들어진 거야. 예. 그러면 그 와중에서 제일 그 상황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거는 심우정이야. 그렇겠죠. 아니, 제가 뭐 내란 당일 때 그 계엄사에 검사 파견 그렇죠. 일단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국실장금 회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전으로 바로 심우정한테 전화 때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성재 심우정 후배잖아. 예. 사실상 뭐 행동대장 꼬북 역할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박성재가 심우정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우정아 준비해라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몇 명 보내야지 뭐 이렇게. 대충 추려가지고 그 일 잘하는 애들로 좀 추려봐봐. 뭐 이러면 그랬을 거 아니야 또.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선배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성재가 뒤질래? 예. 아니면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한 장면이라고 그거 아시죠? 형 이건 아니잖아. 그랬으면 잘렸지. 명단에 올랐겠지. 그건 그렇다. 그렇지 않아. 방첩사의 명단에 심우정 올랐겠지. 그렇죠. 근데 박성재나 심우정이 긴장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죠. 뉴욕 검찰관 내란 특검팀에서 지금 오늘 조사 받고 있을 거예요. 조사를 참고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뉴욕 감찰관은 이건 아니죠 하면서 실제 박성재가 주재한 그 회에서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거 솔직히 뉴욕 감찰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했고 자기는 들어갔는데 그 말 한마디 저 장관님 지금 이 계엄 떨어지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했을 때 만약에 장관이 야 나도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이라도 해야 될 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나왔으면 자기 자리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자기도 감찰관이니까 선배고 한참 선배고 하니까. 그래서요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 박성재가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전혀 뭐 잘못한 거 없다는 듯이 지금 얘기가 좀 그래 그러세요. 나가? 이러니까 바로 나왔다는 거야. 자기도 쭈뼛쭈뼛 나왔대.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박성재가 그날 계엄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망설이다거나 아니면 고민스럽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박성재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잘 좀 얘기할 걸 걔들이 그냥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성공할 줄 알았지. 박성재도 윤석열 못지않게 그 욕지거리 많이 하고 막 큰 소리치고 딱 그런 캐릭터라는 거야. 저는 박성재가 이게 어디 뭐 그 기자들 질문 받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표정이 있어 태도가. 아니 국회 나와서도 건방졌어요. 이러고 가요. 맞아요. 사가지 네 가지가 없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박성재가 들어왔을 때는 변호사를 했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원래 얘기한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욕지거리 막 하고 윤석열 비슷한 캐릭터였는데 되게 사람이 점잖아서 들어왔다는 얘기 한 바퀴 돌았대.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서 야 돌아오는데 금방 얼마 안 걸린다. 더러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가서도 그랬던 거지. 근데 이게 싸가지 없는 거는 종특인 것 같아요. 이 전 정부에 김용현, 여인영 이런 애들은 이제 군 라인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박성재 여기도 사실 국회 나와가지고 그 보여줬던 태도가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싸가지의 대명사가 너무 많다. 윤석열 개싸가지죠. 개싸가지죠. 왕 개싸가지. 박성재 개싸가지. 심우정 싸가지였고.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 싸가지 없는 게 한동훈. 이거 다 검사 출신들이야. 그 군 출신도 그런 것들만 갖다 놨지. 김영현 지금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고. 가가지고 재판장한테 나 당신한테 재판 못 받아 이러고 있고 그걸 또 김기현이라는 인간은 받아들여주고 참 고민하겠다고. 띵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한동훈은 지가 검사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 근데 법원에서 발부한 그거를 집에서 유튜브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띵동 인기척 없어. 띵동 인기척 없어. 안 받아. 폐문부재. 그걸 또 폐문부재래. 그냥 안 받은 거 아니야. 저기요 저는 그때 진짜 집에 없었고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느라고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몰랐어요. 추적해볼까요?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IP 추적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모든 걸 걸고 폐문부재가 정당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뭘 건다고? 걸 게 뭐 있는데? 머리? 한 가닥 저의 희망을 걸고. 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폐문부제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거 법률 용어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단어예요. 맞아요. 네. 네. 그냥 갔는데 벨 눌렀는데 부재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문 닫혀 있었다. 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동훈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모든 그 법원으로 발부하는 그런 것들 자 증인 와서 증언하세요 이럴 때 띵동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있어요. 강제 구인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못하겠죠. 잘 안 해요. 증인이라서? 네, 증인할 때 잘 안 해요. 과태료도 500만 원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받아야 돼. 아. 근데 한동훈은 안 받았잖아. 법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500만 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근거가 안 돼. 없어요. 아.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택배입니다. 그렇지. 아니 미국에서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소환장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얘기한 것처럼 택배입니다 하거나 아니면 네. 그 차 빼주시죠 해가지고 나오면 받았죠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 아니 근데 이거 이제 보통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피의자가 된다라든지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겁니다. 네, 아니, 의무인 거고 사실 이해가 굳이 안 되네. 얘기하면 헛소리인 게 진짜 제일 화가 나는 게 맨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제가 책에도 다 써놨고요. 영상에도 다 있고요. 충분히 그거 보면 다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적어도 지가 검사였고 법무부 장관했다는 인간이 만약에 지금 검찰청에서 누구 소환 조사하는데 법원에서 증인 와달라고 했는데 그 제가 저 메일에 그 뭐 언제 그 SNS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받아줘? 그 증언 법적으로 능력이 그걸 쓸 수 있어? 그렇죠. 못 쓰는 거는 뻔히 아는 인간이. 뻔히 아는 인간이 그 와서 아무런 지가 밖에서 책에다 쓰고 다큐멘터리 얘기 이런 거 아무런 법적 증언이 없어. 그래놓고도 이러는 거지. 특검은 마치 특검은 저 아니면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아이 대가족 과잉이야 진짜. 대가족 분들 너무하시네. 가발 왔어요라니. 아니 저기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저기요 선생님들 증거 대갈총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가발 시키신 아 연기들 좀 그만해. 무슨 비상시국이 아니라 무슨 뭐 연극판이야? 졸린 타임. 둘이 지금 무슨 뭐. 지금 여러분들 또 이제 12시 반에서 1시 반은 졸린 시간입니다. 예, 네. 저희가 또 깨워드려야죠. 그럼요. 여러분들 네네. 수면에서 깨워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란 특검 소식 관련 거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지금 속보 같은 거 보니까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원래 한학자가 1시 반 출석인데? 네. 1시 반입니다. 근데 벌써 왔대요. 12시 50분이잖아 지금. 그 전에도 출석할 때 일찍 3번 왔네? 거부하고 갔을 때 네, 일찍 왔나요? 아니요. 특검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 제 발로 갔죠. 제 발로 맞아. 갔죠. 조사 그래서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조사 아니라고 했었죠. 예. 아니 받아주긴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속 심사인데 시간을 1시 반이라고 언론에서 다 보도했는데 그러면 대기해. 예? 그러면 딱 그러면 되잖아요. 기해 알겠나.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쫄았어요. 음. 이 정도는 협조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그 변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몸도 안 좋고 저는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현장에서는 1시 반으로 다 알고 이제 점심들 다 챙겨 먹고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이 이제 카메라 서먹대도 딱 저기 세우고 준비 좀 해놓으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호다다닥 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저 말이 맞아요. 아 어르신들은 예약 시간 전에 항상 오심이라고. 저 말이 혹시 맞아요. 예. 혹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일찍 와가지고 네. 지지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알겠나? 우와! 자 법정 안에까지 소리 들리게 알지? 법정 안에 소리 들리게 알겠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기 소리가 약하다. 뭐 이런. 자, 어쨌든 지금 뭐 왔다고 하고요. 요 얘기는 이따 잠시 뒤에 짚고 내란 관련된 거 하나만 정리를 좀 하자면 조태용 관련 보도도 있는데 이 양반은 거꾸로 됐어요. 원래 이 저기 국정원법에 따르면은 비상 사태일 때는 당연히 저 국회 정보위원회 쪽에 뭔가 저기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국정원장이 당연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안 했죠. 안 하고
오히려 내란 이후에 한 거죠. 그렇죠. 내란 이후에 더 열심히 한 거죠. 그 다음 날 연락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국가정보원법에 네. 이건 국가안보상이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네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대를 따져보니까 국정원장인데 계엄 전에 꼭 안 가도 되는 자리에 갔었고 윤석열 지가 만났었고 국무회의도 아닌데 갔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고 원래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말려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리고 말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 정보에 바로 보고를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 인간은 거꾸로 제일 처음 알려진 게 홍장원 2차장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1차장이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국정원장한테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뭐 저기 뭐 어디서 소문 주워 들어가지고 풍문 다 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죠. 나한테 그냥 그 풍문 자랑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해서 내일 얘기하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 다 알고 있었던 이미 거야. 윤석열이 개뽀록 났잖아요. 네. 아이 국정원장이 저기 뭐 국내 없어가지고 홍정원 국내 없기 뭘 없어 씨 국무회의 그 들어가 있었구만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9시에 만나가지고 계엄 선포계 통보 받은 거야. 개뽀가 치고 9시에. 앉았어. 다 잡아놔야 돼 이거. 그러면서 그때 헌재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그 홍장원을 좀 그 흠결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술 먹어봤어. 아, 그치. 아, 내가 그 술 먹어봐서 아는데 이 목소리가 한잔 했더만. 한 잔을 한 목소리 같다고. 진짜 아유. 저거 미친 사람 같아요 윤석열은 진짜. 뻔뻔한 그렇습니다. 거짓말 다 드러났는데 네. 어쨌든 이 그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도 보면 이 양반도 확신범이죠. 아니 뭐야 김건희 특검도 이 양반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최혜명 특검도 해. 김건희도 문자 내란 전으로 하고 그쵸. 이미 내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들어가가지고 다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국정원은 이미 그때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국정원이 뭐 계엄사를 어떻게 지원할 거 이런 거 80명이 국정원에 대기하고 있었잖아. 문건까지 만들어줬어. 네. 맞아요. 심지어 그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 작성을 그렇죠. 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계엄 해제 이후에 지금 계엄에 대비해서 문건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2차 계엄 준비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희 직원이 타이핑이 늦어서. 독수리 타법이야? 야 국정원 요원인데 이러고 있냐? 야 국정원 요원이 타이핑을 이러면 얘는 잘라야지. 아 그거 근데 이 장면이 정확하게 영화에 나온다. 그 저기 뭐죠 무빙이라는 시리즈물에. 근데 거기는 국정원 요원치고는 완전 특수 요원이니까 유승용이 이제 이렇게 현장 요원인데 걔는 하는 일이 다르니까 내부로 복귀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짠하고 그때 맞아. 한글 이런 그 컴퓨터가 새로 보급이 돼가지고 새로 막 보급이 돼서 맞아. 익숙하기 전이죠. 맞아 이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4년 그렇죠. 이때 국정원 요원이 타이핑이 느려가지고 잘라야지 이거. 걔네 네. 옛날부터 댓글 작업 많이 해가지고 빨리 쳐. 또 국정원은 또 댓글에 능하니까. 댓글 많이 써서 빨리 쳐. 맞아요. 예.